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민자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60화입니다. 벌써 60화가 됐네요. 어느 단지냐면 핫할만 단지입니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입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일단 얘에 대한 한 주평을 읽었습니다. 얘도 1년에 1억.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분양을 갖다가 최근에 경향이 뭐냐면 안전마진 많이 따지시잖아요. 당장의 어떤 이익. 근데 사실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보셔야 되고 저는 적어도 10년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매를 하고 나온다 뭐 이런 입장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자금 여력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고 기본적으로 분양은 10년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얘가 향후 10년 봤을 때 1년에 1억씩은 올라줄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욕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얘 한 2, 3일 전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의왕시청역에 들어가는 인동선 105역이 개설되잖아요. 그때 의왕시청역이 개설되는데 거기 SK뷰 아이파크 들어갑니다. 그 영상 바로 이 전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의왕시청역이라는 그 단지 같은 경우에 SK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억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얘는 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 하방 경직성 갖출 단지예요. 대단지입니다. 1700세대 규모고 거의 2000세대급이죠. 그리고 안양 평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가 평촌 중심 범계역 쪽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밑에서는 좀 명항역이 들어가긴 하는데 안양에서는 앞으로 평촌 쪽에 나오긴 하겠죠. 재건축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축이 상당히 부족한데 얘는 어떤 그런 이점을 잘 살린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명항역 하면 여러분들이 범계역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뭐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얘 1호선입니다. 가장 오래된 전철입니다. 여기가 안양 평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범계역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이 좀 더 핫하죠. 그렇죠? 그 왼쪽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작년에 제가 여기 들어간 아크로 베스티뉴 영상 띄워드렸었거든요. 범계역에서 가깝고 괜찮다고 했는데 얘가 14억인가 좀 넘게 나왔었나? 제 기억이 프롭 때렸을 때 84 기준. 근데 이거 욕 많이 먹었어요. 제가 영상 띄우고 나서 뭐 뒤가 공장이라느니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얘 괜찮다 말씀드렸죠. 얘 지금 아직 거래 안 되죠. 들어갔는데 거래는 안 되는데 근데 114 보시면 호가긴 하지만 딱 하나 나와 있긴 해요. 17억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죠. 근데 전세가 11억이에요. 9억 5천, 10억, 11억, 10억 선 되는 것 같아요. 얘 분양가 생각해 보시면 제가 들어라고 말씀드렸던 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뒤에 물류센터가 있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평촌 전체적인 개발과 사실 반포로부터 비롯된 건데 사실 이 바로 전 영상이 의왕시청에 들어간 SK뷰잖아요. 그 영상도 같이 참조하세요. 왜냐면 평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명항역이 1호선이잖아요. 1호선은 대한민국 전철 중에서 첫 번째 노선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주변은 일찍 들어가서 노후화가 돼서 그렇지 나쁜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더군다나 여러분 명항역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뭘? 명항역에서 한정거장 뒤로 가는 거지만 가면 어디입니까? 금정역입니다. 금정역에 4호선 있잖아요. 더군다나 금정역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들어옵니까? GTX-C 들어옵니다. 평촌이 물론 자체적으로 평촌 학원가라든가 저는 상당히 교육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쁘지 않은데 얘도 GTX-C를 타려면 지금 물론 4호선을 타고 접근할 수 있지만 4호선이 그렇게 좋은 노선은 아니잖아요. 강남 접근성이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얘네도 지금 여기 인덕원에 들어오잖아요. 뭐가 GTX-C가 어디 거쳐서? 금정 거쳐서. 즉 결국은 여기 있는 단지들도 그리고 이번에 SK 같은 경우에 의왕 SK도 결국 인덕원선을 이용해서 혹은 4호선을 이용해서 인덕원에 가서 GTX-C를 이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명항역은 한정거장입니다. 금정역까지가. GTX-C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항역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SK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안양자의 헤리티온 아파트 여기 붙어 들어갑니다. 거리 제기해 보시면 명항역 출구가 이쪽에 있긴 한데 뭐 출구 새로 내줄지 모르겠지만 먼 출구로부터 해도 300m권입니다. 단지 초입까지. 뒤까지 해도 500m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충분히 도보역세권 가서 1호선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1호선 타고 뒤로 와서 지금도 금정역에서 4호선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GTX-C 들어왔을 때는 곧장 강남 진출 용이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네요. 힐스테이트 금정역. 제가 이것도 영상 띄워드린 적 있죠. 얘는 분양이 아니라 제가 아파트 중개라는 시리즈를 만들려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단지입니다. 작년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목부터가 그랬어요. 4억 투자해서 4년 만에 4억 벌 수 있는 단지라고 제가 평가했습니다. GTX-C 때문에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시세 보시면 84가 그 당시 매물들이 9억대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11월 달에도 11억이 넘었습니다. 114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10억이 넘었어요. 작년에 제가 9억, 10억에 나올 때 말씀드렸거든요. 1억 올랐고 더군다나 얘가 제가 좀 모자라면 98, 72형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도 지금 9억 9천 5백에 팔렸거든요. 11월 달에. 근 10억에 팔렸죠. 네.
작년에 9억 초반대 8억 9,500도 있었어요. 고층 22층이. 이게 물량이 좀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4억 투자해서 왜 전세 끼고 간다면, 전세나 대출 끼고 간다면 전세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4억 투자하면 4년 안에 4억은 벌 것이다 했는데 지금 1년 전 1억 올랐습니다. 더 웃긴 건, 더 재밌는 건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72가 전세가 6억 5천까지 나갑니다. 84도 근 7억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었는데 명항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이잖아요. 브랜드 좋고 명항역도 나쁘지 않은데 주변 잘 편의시설 잘 있어요. 금정역 이용했을 때 상당히 좋아지는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년에 1억을 오를 거다. 왜 그런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여튼 명항역이 바로 앞에 초역세 코너에 있는데 금정역 이용이 중요합니다. 1호선, 4호선을 지금 이용할 수도 있고 GTX 물론 얘가 좀 밀려서 31년, 32년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얘 분양 아파트잖아요. 29년에 들어갑니다. 즉 들어서 비과세 받으려면 좀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 뚫릴 겁니다. 그래서 안 파시겠죠. 네, 오르니까. 그래서 하방 경지성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한 단지라고 보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 단지입니다. 안양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11호 대책에 안양이 묶였는데 재밌는 건 안양 동안구만 묶였죠. 얘는 벗어났습니다. 왜? 얘는 안양 만안구에 들어갑니다. 길 하나 차이로. 따라서 투자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본 정보부터 좀 빠르게 보고 투자 가치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2일날 특공 있고요. 3, 4일에 일반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약간 좀 특이한 게 보통 월요일날 특공을 하는데 얘는 화요일날 특공이에요. 그래서 SK뷰 인천시청역보다 하루 늦게 들어갑니다. 둘 다 괜찮기 때문에 둘 다 넣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항역 도보역세권인데 그보다 금정역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들어올 GTX 시 때문에 지금도 4호선 이용하는 측면에서 한정거장 가서 금정역 이용하면 됩니다. GTX-C 이용에 있어서는 이쪽에 들어가 있는 기존 단지들에 비해서도 꿀릴 건 없습니다. 한정거장 가자마자 GTX 타게 되니까. 오히려 범계역 쪽이라든가 이쪽 위에 또 들어오는 놈들 있잖아요. 경강선 이런 거보다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1700여 세대 중에서 재정비 물량이기 때문에 639세대만 이번에 분양이 나왔고요. 특공이 345, 일반이 294세대예요. 그래도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원래 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최고 29층 17개 동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쁘게 들어가죠. 입주는 29년 9월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하고 대략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괜찮은 입주 대기 기간이죠. 근 4년에 가깝기 때문에 자금 마련하시는 데 있어서 더구나 얘가 이번에 규제도 피해가 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분상주의에 적용되지 않고 재당첨 제한도 없고 거주물도 없습니다. 전매만 1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전매 1년이 있다고 해서 얘를 전매하실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단 자금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끝까지 가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양가 중요한데요. 5구형이 8.2에서 9.2억, 76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84가 11.5에서 13억까지 갔습니다. 이거 보고 많이 비싸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확장비는 1600에서 2000에 5구가 나왔고 1800에 76, 그 다음에 2000에 84가 나왔습니다. 에어컨은 4기 기준 750, 5기 기준 930 일반적인 가격이 나왔고요. 얘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옵션이 900입니다. 모든 타입.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 얘는 기본 품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재정비 물량 중에서 조합원들이 갖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거의 그대로 줘요. 옵션비 없이. 그래서 보시면 세대안 내에 기본 제공 품목이 있습니다. 딴 데서는 이제 옵션을 처리하는 것들인데 현관에 이탈리아산 포슬린 바닥이라든가 엔지니어드 스톤 디딤판이라든가 디지털 도어로 또 한 3, 40 받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여기. 강마루 바닥이고 거실은 포세린 타일, 아트홀도 들어가고 은물천장이라든가 리니어 조명 다 들어가 줍니다. 이것도 따로 받죠 원래는. 뭐 침실, 주방 전부 다 강마루 바닥이고 주방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산 포세린 타일 주방 벽이라든가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 같은 거 다 옵션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거 전부 다 그냥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욕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옵션이 없어요. 들어가 보시면 아주 간단한 것들 좀 있습니다. 조명 뭐 업그레이드라든가. 근데 전 타입이 900이면 다 됩니다. 기본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이런 재정비 물량에서 이걸 전부 다 옵션으로 조합원하고 차이둬서 돌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분양가 좀 비싸다 싶을 때 이렇게 껴줘서 그냥 나오는 경우인데 대략 5천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실질적인 분양가는 이 기본 분양가에다가 확장비하고 에어컨에서 3천 정도, 그래도 옵션 900. 저는 항상 다 들어가는 걸로 계산해 드리잖아요. 한 3,000씩 플러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약권 10%씩 누금 60%입니다. 3,000원씩 더 했는데 사실 다른 단지들 민간 물량에 확장하고 에어컨만 합해도 3,000원 나와요. 84 같은 경우에. 여하튼 3,000도 했을 때 5구형은 8.5에서 9.5억이고 76형은 10.3에서 11.2억, 그 다음에 84는 11.9억에서 13.4억에 나왔습니다. 얘보다 좀 더 큰 평형도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404세대인 5구형이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도는요, 얘가 뭐 그랜드 오픈 안 했는데 자신감이 있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미리 다 띄웠어요. 제가 오늘 수요일날 촬영하고 있는데 보시면 사구들이 있어요. 보시면 사구는 그렇게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번에 SK 의왕시청역 같은 경우에 하루 전에 분양하는데 걔가 좀 더 깔끔하게 뽑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에요. 현관 창고도 그래도 들어주고 4군데 침실 1개 드레스룸이 양쪽에 다 들어가 줍니다.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욕실 배치를 이렇게 특이하게 하면서 이렇게 뽑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직접 생각해 보시면 4구 B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4구 C는 침실 2가 좀 옆쪽으로 튀어나왔다는 거, 이 정도 차이. 그다음에 주력인 5구인데 5구 A 같은 경우에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 잘 나왔죠, 그렇죠? 드레스룸에서는 크게 잘 들어가졌어요. 최근에 5구에서 레미안트 리니어는 방 2개짜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산역 자이라든가 광명 쪽에 들어간 힐스테이트 11 같은 경우에 아예 드레스룸 없는 것도 나왔는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잘 들어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뽑은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잘 뽑은 겁니다. 5구B는 타워형이죠. 그래도 드레스룸 잘 들어가지고 팬트리가 또 들어가줬어요, 복도에. 5구형에서는 이런 걸 보기 힘들어요. 잘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구C형은 타워형인데 역시나 드레스룸이라든가 잘 들어가줬다. 그러니까 5구형은 전반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D형도.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6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 구조로 드레스룸 널쩍하게 뽑아줬고 침실 3에도 드레스룸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다 들어가줬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42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만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에 알파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잘 들어가 있고요. 복도, 현관 팬트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84급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평면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3면 발코니 이용해서 베타룸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주 특이한 경우고 그런 거 제외하면 잘 나온 거죠. 84B는 타워형이고 역시나 팬트리라든가 침실 3에도 드레스룸 들어가는 거라든가 전반적으로 잘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1형이 있습니다. 7세대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잘 빠졌죠.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에다가 알파룸에다가 다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101형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이렇게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평면도는요 5구형 무난하고 A부터 C형까지 보면은 3B나 4B 마통풍 구조들이 있어요. 그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684는 아쉽지만 타워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면도 구성이라는 거 잘 돼 있고 84A는 4B 판상형 잘 나왔죠. 문제는 84보다 14억 수준에 나왔거든요. 뭐가? 101형이. 근데 84가 13억 4천까지 가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101형도 나쁘진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1형이 아무래도 이 평촌 쪽은 중대형들이 좋거든요. 얘가 평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중대형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가 재정비 물량이다 보니까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 조합원이 물론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에 주력인 5구들은 요 붉은 계통들, 주황색 계통들이 5구인데 그래도 고층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AED 같은 경우에도 17층까지 있고요. 이쪽에 5구A도 15층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나쁘게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얘가 단지가 2개 정도로 나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지 배치도 보시면 이쪽에 101동부터 시작해서 역 가까운 쪽에 이쪽 115동까지 있고 이쪽 201동, 202동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일반 물량은 전부 다 1단지라고 불리는 이쪽 물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다가 이런 가든들 잘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죠.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가 피트니스, JX, PT, 골프연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탁구장이 키즈 카페, 북카페, 주민 카페, 그러니까 카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들어가지고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가줍니다. 고급화의 대명사죠. 스카이 라운지에 그냥 카페뿐만 아니라 힐링 라운지라고 해서 요가 같은 거 높은 데서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지고 사우나도 들어가줍니다. 클럽 자이안이라고 부르죠. 얘네. 보시면 이런 트렌드죠. 피트니스 말고 GX하고 개인 PT실 따로 들어가주고요.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 잘 들어가줍니다.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A타입하고 B타입을 해서 2개 정도가 들어가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가 지하 1층에 들어가주고요. 지하실인데 썬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조망이 바깥에 통유리로 돼 있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하 2층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 1층, 지하 2층이라서 지하 2층이라 불리지만 거의 지상 느낌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사우나 들어가주죠, 그렇죠? 사우나 남녀 들어가지고 탁구장 들어가지고요. 뭐 많이 들어가요. 카페, 라운지, 북카페도 있고 필라테스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따로 들어가죠. 여기 지하 2층에도 한쪽에는 독서실이라든가 학부모 대기실 뭐 이런 것들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클럽 클라우드라고 해서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가 줍니다. 스카이 라운지 카페에 들어가 있고요. BDR룸에서 다이닝룸이 뭐 예를 들면 파티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겠죠. 생일 파티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공간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힐링 라운지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감도는 요가 같은 거 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급화의 대명사인 스카이 라운지도 들어가주는 나쁘지 않다. 다만 세대 창고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주차는 1.39대 1입니다. 이건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얘가 임대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주차 대수로 하면은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자료로는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1단지 쪽에 2074대가 들어오고 2단지 209대 들어간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2단지가 몇 세대인지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일일이
다 세봤습니다. 그래서 2단지가 제가 세기로는 226세대. 그래서 이쪽은 주차가 1대1이 안 되는데 임대단지 쪽이니까. 그런데 이쪽 1단지 쪽 이번에 분양되는 쪽은 1490세대인 걸로 파악이 돼요. 근데 2074대를 여기 배정했으니까 근린생활 들어간 거 빼고 계산한 겁니다. 그럼 대략 1.39대 1 정도? 대략 1.4대 1. 확인은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뭐 소형 평면도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우브 타입들도 1.5대가 넘으면 좋은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욕먹을 정도는 아니다. 특히나 재정비 물량에선 그렇습니다. 교육은 명확초, 초품합니다. 얘는 교통으로 깔 건 없고 학교로 깔 거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데 명확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 뒤에 성결대학교 있거든요. 그 안쪽에 성문중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 중고가 상당히 가까워요. 물론 고등학교는 공부하기 나름이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학원가입니다. 평촌학원가. 얘가 평촌에서 벗어나 있지만 평촌학원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예. 셔틀도 다닐 거고 애들은 자전거도 타고 다녀요. 이 정도 거리는.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밀릴 것 없는 전국에 적어도 5대 학원가에 들어가는 평촌이 있습니다. 평촌은 3대 학원가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편의성도 마찬가지죠. 평촌, 명학, 안양, 금정역 전부 다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1호선이잖아요. 1호선 라인들이 발달 안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1호선이 개설된 시기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1호선 역 주변의 편의성은 거의 타입 추정을 불허한다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거 말고도 여기 평촌도 가깝고, 그 밖에 이 안양역 쪽이라든가 이 금정역 쪽도 먹고 놀 거는 많아요. 그 밖에 편의시설도 많고 백화점 이런 것도 다. 따라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호선역이 원도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명왕역 근처가.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분양가인데 저는 비싼데 적절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이 바로 전 영상인 의왕시청역 SKPU 아이파크도 똑같이 써놨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봐요. 왜냐면 주변 분양가 비교해야 되는데 뭐 이쪽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쪽 인동선이 28년도 12월에 개통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들어갔을 때 개통돼 있을 텐데 대고역에 들어가는 게 하루 먼저 분양하는 SK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가 9.7억에 10.5억에 나왔는데 얘보다는 한 2억에서 3억 비싸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2억에 3억 비싸게. 근데 얘 같은 경우 백오역에서 백일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덕원역까지 타고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오히려 헤리티오는 한정거장 가면 돼요. 명학에서 금정으로 인덕원이 아니라. 그럼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밀리지 않는다고 보고 단지 규모는 비슷해요. 이 SK도 한 1900세대니까 1700세대고 시기도 비슷합니다. 2030년 1월에 들어가니까 얘보다 3억 가치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의왕시청역에 들어가는 SK보다는 저는 평촌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거로 봐요. 영왕역에 들어가는 얘가. 따라서 이 정도 분양가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파크. 물론 아이파크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하나가 의왕 더샵캐스 백사역에 들어가는 거. 더샵이라고 2021년 들어간 놈이 있어요. 이 앞에는 백사역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도보권이에요. 백사역 개설됐을 때. 얘가 지금 9.1억 정도까지 나갑니다. 근데 얘하고는 한 8년 정도 차이 날 거고, 그 다음 평촌에 들어가는 게 백삼역 쪽에 들어가는 어반퍼스트하고 센텀퍼스트입니다. 백삼역 여기죠. 바로 앞에 있는 단지들이에요. 센텀하고 어반. 얘네도 분양가 의왕시청역 SK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자세히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써놨습니다. 어반이 지금 10에서 10.8억 84 기준, 그다음에 센텀이 12.5에서 14억이 나가고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3년에 들어간 센터퍼스트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거는 사실 2년 차이 나는 데다가 주차 대수에서 좀 차이가 나요. 이쪽이 1.16대인가 그랬거든요. 어반이. 반면 센텀은 1.47대인가 이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다만 이게 이 정도 차이까지는 아닌 게 어반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10월 15일에 맞은 거죠. 지금 대책을, 규제를 맞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 얘가 충분히 곧 따라갈 겁니다. 물론 센텀이 계속해서 더 오를 거예요. 근데 이 가격차보다는 간격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백이역에 들어간 센트럴 자이가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전부 다 평촌 중심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애들입니다. 외곽 쪽 애들이에요. 센트럴 자이는 백이역이 들어왔을 때 바로 초역세권 됩니다. 얘도 백이역에서.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 문제라기보다도 2009년에 들어갔어요. 2009년. 실거래는 지금 보시면은 쭉쭉 잘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도. 평촌 중에 다 이래요 지금. 그래서 얘가 11.5까지 나가요 지금 최근에. 근데 얘는 20년 차이 나게 돼요. 헤리티온하고 2009년에 들어갔고 얘는 2029년에 들어가요. 물론 2009년에 들어갔지만 얘 커뮤니티 그래도 그 급에선 잘 갖추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우나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도 20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이 2억 정도 비싸게 된 거거든요. 나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얘 100여억이 개설돼도 얘도 GTX-C를 이용하려면 인도원까지 한 정거장 타고 가야 돼요. 그에 반해서 헤리티온 같은 경우에도 명왕역에서 금정역 한번 타고 가면 거기서 GTX-C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야 안양제 헤리티온도 뭐 명왕역 그 평촌도 아닌데 좀 멀찍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스팅일 때도 그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많이 욕먹었어요. 그 영상에서. 댓글들도 막 욕 달리고 그랬었는데 잘 됐고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명확히 들어가는 자이는 이거에 맞게 나온 거예요. 입지에 맞게. 욕할 건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평촌이 더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촌 분들이 여기 뭐 외곽인데 뭐 그래 욕하실 필요는 없죠. 왜냐면 여기가 올라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센텀 퍼스트하고 그러니까 백삼역에 들어가 있는 지금 14억까지 치고 있는 센텀 퍼스트하고 인도건 센트럴 사이 중간 가격 정도에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헤리티온이. 근데 얘 뭐 단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위치 봤을 때 이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동탄 인도건선, 인동선의 어떤 이 라인들에 있는 애들의 강세가 지금 얘네들 전부 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5일 이후 거래들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SK뷰 영상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 때문인데 근데 얘가 미래 강세가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전 지금 강세는 별거 아니라고 봐요. 21년 전고점까지 다가가는 수준 정도라고 보고 이유가 더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SK뷰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다른 단지니까 다시 보여드린 건데 일단 동탄 인동건선 라인의 강세, 미래 강세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 기본적으로 반포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반포, 과천, 평촌, SK뷰 압박이라고 SK뷰 때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똑같이 뭐가 들어가냐면 이번에 들어간 안양자의 헤리티온이 들어갑니다. 즉 반포로부터 비롯된 가격의 어떤 변동이 결국은 여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흔히 양극화라고 하는데 반포 쪽의 가격 혹은 강남 쪽의 가격이 올라갔고 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격차 심해졌잖아요. 그걸 갖다 뭐 양극화 아니면 똘똘한 한 채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퍼스트지가 2009년도에 분양했거든요. 반포에. 그때 같이 분양한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잠실의 엘리트입니다. 그 유명한 2008년도에 분양했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레면 퍼스트지는 미분양까지 났죠. 반포자하고 더불어서 이 당시에. 근데 그 시기 지나고 나니까 얘가 팍팍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은 잠실조차도 그 뒤에 뭐가 없었어요? 신축이 없었어요. 근데 반포가 달랐던 건 레면 퍼스티지가 2009년에 들어가고 2015년경쯤에 즉 2010년대 중반에 뭐가 들어가줍니까? 아리팍이 들어가줍니다. 아크로 리버 파크가 들어가죠. 얘가 대장이 되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죠. 근데 다른 지역들은 그때 신축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격차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도 원벨리가 작년에 들어갔어요. 반포는. 그리고 원펜타스가 올해 들어갔죠. 거기에다가 레미안 트리니온이 올해 분양을 했고 내년에는 DH가 들어갑니다. 즉 여기는 신축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줬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잠실만 하더라도 반포 다음 급지 중에 하나잖아요. 분당이라든가 과천인데 더불어서 얘만 하더라도 엘리트 들어간 다음에 뭐 들어갑니까? 이번에 겨우 잠레하고 르엘이 들어가요. 뭐가 없었냐면 중간에 아리팍과 원벨리 역할을 해줄 애들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에? 잠실에. 잠실만 과천도 마찬가지고 목동은 아직 가지도 못했고 분당도 이제 티에로1 저희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티에로1 그런 애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똘똘한 채다 양극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셨던 거고 이제야 다음 급지들의 신축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겠느냐? 키 맞추기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반포에 제일 비싼 거는 원벨리입니다. 원벨리가 대략 한강변 보면 70억이 넘거든요. 뭐 그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들어간 지 15년 된 퍼스티지가 지금 국평 기준 50억 근접합니다. 그리고 아리팍은 55억 선이고 한강 보이면 65억까지 나가요. 호가가. 원벨리는 60억 선이고 기본이 한강 보이면 70억대 나갑니다. 근데 트리온이 올해 분양을 했잖아요. 얘가 얼마 갈까? 더군다나 내년에 DH 클래스터 얘가 대장이에요. 원래 반포의 대장입니다. 얘 들어갔을 때 얼마 갈까? 국평 기준 80억 정도 봅니다. 한강 보이면. 왜냐면 원벨리가 지금 75억 선 치고 있으니까. 그게 또 키 맞추기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80억 선 갈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년에 분양했을 때 분양이란 게 바로 입주 때 가격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35년 정도, 지금부터 10년 뒤, 즉 입주하고 나서 한 7, 8년 뒤가 될 텐데 그때 얼마 갈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시세는 국평 기준 한강변 80억인데 이게 물가대로만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근 10년이면은 100억 칠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2035년쯤이면 100억 갈 거라고 봅니다. 국평 기준 최고가가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갈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거죠. 2급지들. 그동안 신축이 없어서 간격만 벌었던 2급지를 어떻게 할 건가. 잠실. 여기 보시면 잠레하고 르엘 내년에 들어가는데 곧 들어가죠. 얘 지금 보시면 45억, 40억. 분양가 20억 되었습니다. 얘 50억 칠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도 잠실이 반포에 70% 갔거든요. 최소한. 잠실 분들은 더 갈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여하튼 70% 갔습니다. 즉 10년 뒤쯤에 먼 미래 같지만 부동산에서 10년은 금방입니다. DH가 100억 갈 때 물론 중간에 압구정 현대가 나오면 거기가 1박 치겠지만 100억 갈 때 얼마 갈까 잠실이. 지금도 50억 향해 가고 있는데 신축들. 여기 더군다나 장미하고 5단지 남아있잖아요. 얘네들 신축으로 들어가면 70억 가겠죠. 10년 뒤 말하는 겁니다. 당장 이게 지금 70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비슷한 급지는 과천하고 분당이 있고 그럼 과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촌분들 잘 아실 텐데 과천이 반포에 몇 퍼센트 정도 갈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지금 20억대 분양했던 애들 지금 30억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얘는 잠실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겠죠. 과천이. 그죠? 과천도 아직
재건축 제대로 될 만한 놈들 안 되고 많습니다. 그럼 얘도 최소 203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래는 반포에 버금간다고도 했었던 곳이지만 그냥 낮게 잡아서 평가해도 60억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디예요? 평촌입니다. 네, 평촌. 평촌 물론 재건축 지금 아직 설왕설래만 있지만 얘 되면 얼마가 될 거예요? 범계역 바로 앞에 들어간다라든가 그랬을 때 과천하고 평촌의 관계는 평촌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과천 때 지냐?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은 떨어지는 게 시세로 있잖아요. 그래도 7, 80%는 가지 않을까요? 근데 최소한 과천이 50원 넘을 거거든요. 그럼 낮게 계산해도 57에 30억, 35억에 40억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신축 기준입니다. 35년 됐을 때. 그럼 그랬을 때 명왕역이 여기 절반 가격이 안 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명왕역이 여기 들어가는 이 신축이 저는 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반포가 정말 100억이 가느냐 이 얘기는 따로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하면 욕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부산 아파트가 100억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걷기 카페가 2005년도에 개설됐고 근 20년 동안 이 카페 활동 운영을 하면서 제가 봤던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시세들의 흐름들입니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10억에 나왔다가 11억쯤에 나왔죠. 정확히는 그렇게 나왔다가 미분양 맞았는데 그랬던 놈이 곧장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구축이죠. 15년 차가 됐으니까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큰 50억 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거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조만간에 이제 연말이니까 특집으로 유동성이라든가 경제 상황과 이 부동산 가격이 매칭이 과연 되는 거냐 이게 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아파트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번에 명왕역에 들어가서 얘가 1년에 1억이 오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얘가 오른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구축들이 1년에 1억씩 같이 올라주는 건 아닙니다. 물가가 보통 1년에 3% 정도 오른다고 할 때 어떤 단지들을 비교해보면 어떤 단지는 많이 오르고 어떤 단지는 안 오르고 하는 거지 같이 3%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를 만한 단지냐가 중요한 건데 얘는 충분히 그럴 단지. 명왕역, 역세권, 초품하고 정확히 가까이 있고 평촌학원가 이용할 수 있고 한정거장 가서 지금도 145선 이용하지만 GTX 이용할 수 있고 GTX가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이 힐스테이트 금정역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찍었던 건데 1년에 1억 오를 거다 그랬는데 오르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단지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지 지금 현재의 안전마진 얘가 한 13억 정도 분양하잖아요. 지금 84가 그렇죠? 13억 정도 분양하는데 야 주변 신축에 비해서 평촌 신축이라든가 구축에 비해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안전마진은 특이한 분상제라는 상황에서 나왔던 거고 부동산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고 입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관관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반포, 과천, 평촌이 결국은 이번에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SK뷰 아이파크보다 좀 더 확실하게 영향을 받을 곳이 저는 여기 헤리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투자 가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인선 개통과 인동선이라도 말하죠. 동탄 인도건선 개통과 GTX가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이 지역 전체에. 저는 근데 이게 더 크다고 봐요. 반포, 과천, 평촌에서 이어지는 이 영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는 동인선과 GTX 써놨지만 우상향, 평촌도 미래가치입니다. 안양자리 헤리티온에 얘가 평촌에선 외곽 지역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 자체가 갖고 있는 조건이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가 뭐 어디 변두리다 이렇게 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평은 이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향후 10년 동안의 부동산에는 맞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반포가 지난 15년간 벌렸던 격차가 어느 정도 메꿔지는 반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텐데 다만 양극화라고 했던 것들이 조금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 수익을 갖다가 얻으실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반포, 그 다음에 과천, 평촌으로 이어지는 그 영향을 받을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얘 들어가서는 건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얘도 1년에 1억? 아마 얘도 그럴 것 같다. 미래는 모르죠. 사실 뭐 35년 정도까지 앞으로 10년이면은 우리나라 뭐 98년, 그다음에 08년, 19년 희한하게 대략 10년 주기로 경제 위기가 한 번씩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인 경제 위기 아니었잖아요. 전부 다 외부에서 온 거죠. IMF라든가 리먼이라든가 코비드였는데 그런 부침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겨내고 갔던 게 대한민국 경제고 그 대한민국 경제가 그걸 견딘다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상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되는 분양들이 물론 좀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들어간 단지들 제외하고 괜찮은 곳에 들어간 단지들은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상승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얘도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욕하셔도 되고.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꼭 유념하시고 여러 정보 알아보셔야 되고, 특히나 제가 오늘 이 영상 좀 빨리 찍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SKB 영상 꼭 같이 보십시오. 거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왜 반포 라인이 과천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잠실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어떤 식으로 평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국은 이 단지라든가 의왕시청역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바로 전 영상입니다. 하루 차이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110원 하용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갚기 배현정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뭐 한 750분 정도 현재 들어가 있는데, 이건 카페가 아니라 카카오 단톡방인데 광고 같은 거 하는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분양가 영상 올려드리면 질문하실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댓글은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뭐 청약가점이 몇 점이 당첨될 거, 이런 거는 제가 답변 못 드리는데, 왜 입지를 이렇게 해보고 왜 분양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판단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에 한해서는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 같은 거 상담 안 합니다. 공개된 단톡방이고 공개된 질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 드린 곳, 이렇게 보시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최근에 괜찮은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는데, 이번에 의왕시청역에 들어가는 SKB나 이 명항역에 들어가는 안양자의 헤리티움이나 저는 상당히 투자성이 있을 만한 단지로 봅니다. 그래서 두 영상 같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현장을 직접 가보시기를 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적어도 부동산 10년이에요. 얘도 입점하고 나서 비과세 맞고 이러려면은 적어도 근 10년 걸립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좋은 단지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 말고도 수도권에 괜찮은 물량들이 오히려 10월 15일 규제 이후에 어쩌면 당연해요. 규제가 나왔는데도 나는 자신 있어 라는 단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계속 줄줄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연말이니까 특집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